안녕하세요 여러분, 제니스입니다. 날씨가 왜 또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졌죠? 저도 물론 따뜻했을지라도 아직도 내복을 벗지 않았거든요. 나이가 들어선가 항상 저는 5월달에 벗은 기억이 납니다. 아마도 또 4월 말까지 계속 내복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. 오늘 월요일인데 제가 오전에 교육을 해드리는 원장님이 계셔서 계속 교육을 하는데 부재중 전화가 한 2개, 3개 정도 떴던 것 같아요. 같은 번호여갖고 교육을 마치고 전화를 드렸더니 한 학부모님께서 상담 가능하냐고, 그래서 유선상으로 이제 짧게 소통을 하게 되었습니다. 쭉 들어보니까 이 어머니께서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이신데 학원을 일방적으로 그만둔 거죠. 그래서 아이가 왜 내가 학원을 안 가는지, 왜 엄마 맘대로 그만뒀는지, 그거에서 일단은 아이랑 좀 마찰이 있었고, 또 제가 어머님께서 왜 학원을 그만뒀는지에 대한 사유를 먼저 여쭤봤거든요. 그랬더니 이 어머니께서 깊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하더라고요. 저는 순간 학원을 그만둔 이유가 그렇게 깊은 얘기에 사연이 있나? 그렇게 좀 다 드러내놓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는가 보다,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그냥 가볍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. 어머니께서 왜 그만두신 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. 그랬을 때 첫째는 우리 아이가 되게 영어를 늦게 시작했다. 내가 늦은 줄 알지만 그렇게 뭐 일찌감치 시키고 싶지 않은 엄마의 그런 주관적인 생각도 있었고, 그리고 이 아이가 좀 늦도록 책임 분담을 할 수 있는 그 나이대가 좀 되기를 기다려 준 거고, 그래서 한 5학년 정도에 가서 학원을 보냈는데 계속 원장님이 비교를 하더라. 어머님, 이 자녀가 이래서 계속 이 학년 대비 같은 동일한 연령대 뒤처집니다.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. 라는 걸로 끊임없이 계속 특강을 요구하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랬을 때 제가 두 번째 질문은, 이 아이가 처대입니까? 아니면 위로 누가 있습니까? 라고 했을 때 위로 고등학교 형이 있어요 라는 말씀 또한 하셨어요. 제가 물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영상에서도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녀가 큰애다 그러면 보통 용기 갖고는 그 5, 6학년 때, 고학년 때 영어를 처음 시키진 않아요. 우리 가정 형편이 너무 열악해, 환경이 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곳이야 라면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,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거의 다 주상복합촌이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녀가 첫애인데 영어를 기초를 닦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까지 시킬 용기 있는 부모님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. 저는 감을 잡고 있었지만 이 어머니께서 위로 큰애가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 어머니의 마음은 두 가지예요. 큰애를 내가 경험 삼아 시켜봤는데 이렇게 해도 충분히 하더라 라는 어머님의 만족도가 충분히겠죠.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. 두 번째는 정말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서 고등학교 큰애처럼 그렇게 공부에 또 공부에 시키고 싶지 않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. 먼저는 들으라고 제가 많이 말하잖아요. 내가 앞서서 그렇구나, 신입생 모집 요강이 요때야 내가 자랑질을 해야지, 내 말만 계속 우리 교습소에, 공부방에, 학원에 자랑질만 늘어놓으면요, 정작 나중에 이 엄마, 즉 2차 고객인 이 학부모의 마음이
어떤 걸 요구를 하는지 모르거든요. 그래서 그만뒀을 때는 바로 질문하는 게 훨씬 더 상담의 시간을 줄이고 정확한 맥을 잡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머님 혹시 왜 그만두신 이유가 뭔가요? 라고 가볍게 질문을 먼저 던져보면 이 어머님의 불만족도가 나오죠. 나 이래서 또는 학원 시간 대비 우리 아이가 거의 숙제로만 해가, 아니면 또는 원장님이 선생님이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해 다른 자녀들과 같이 있는 데서, 이런 거 다 아이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 어머님이 1년은 꾹 참고 그래도 뭐 고학년까지 모든 문법을 여기서 마스터 해준다고 했으니까 그 하나의 희망으로 했는데, 이제는 그게 싫었던 거죠. 불만이 꽉 찬 거예요, 제가 볼 때. 그래서 알아보던 중에 지나가다 보니까 제가 아는 학생도 있고 토플을 굉장히 많이 만점을 받았네요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시간과 또 돈을 투자했으니까 결과를 내주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 라는 말씀을 스타트로 서서히 이 어머님이 그런 불만족스러운 것도 제가 들을 수 있었고, 그리고 이제 뭐 자주 쓰는 비유이지만 손가락 기럭지가 다 다르잖아요. 저는 이 비유 항상 쓰거든요. 모두가 똑같이 떡갈에 뽑듯이 같은 교육, 같은 결과를 낸다면 손가락처럼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손가락 기럭지가 똑같다고 하면 잡기도 먹기도 어떤 뭐 씻을 때도 용이하지가 않다라는 거죠.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. 아이들의 각양각색의 다양한 그런 잠재력, 또 재능, 소질, 기능, 탤런트가 다 다른데 어떻게 매일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으로 결과를 내기를 바라니까 출발부터가 다르다는 거죠. 그래서 상담을 좀 풀어가면서 했더니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는 상담을 잡아달라고 해서, 그럴 때 제가 또 요구사항을 했습니다. 어떤 요구냐면, 네 어머님, 저도 이때 가능한데 어머니께서도 복수 날짜를 2개를 주시면 저도 최대한 그 날짜에 맞춰서 아이랑 같이 레벨 테스트도 보고, 지금의 현 주소가 너무 중요합니다. 어디만큼 얼마만큼 인풋되어 있느냐, 이거에 따라서 향후 6개월 정도, 다행인 것은 중학교 1학년이 지필고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충분히 메이크업 할 수 있고 또 영어에 자신감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남은 기간을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. 먼저는 그 학부모님의 불평도를 들어보시면 원장님들이 상담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시간을 벌고 축소가 되고 막 어설프게 늘어놓지 않아요. 정확하게 임팩트에게 핵심을 내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듣는 상담자도 훨씬 더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거든요. 이렇듯이 좀 끊고 나서 그 원장님께서는 계속 부족하다는 이유로 평달에도, 즉 방학 특강이 아닌 일반 수업도 특강으로 끊임없이 끌어당기다 보니까 부작용이 난 거죠. 예. 언제까지 계속 특강을 내가 넣어야 돼? 언제까지 내가 특강을 계속 지출을 해야 돼? 그런 마음 충분히 들을 수 있거든요. 명분이 이때 정확하게 이 기간을 잡았으면 계산을 해야 돼요. 원장님께서 진짜 내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이 정도까지 했다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다라든지, 아니면 그 정도의 많은 경험을 했다던가, 이런 것들이 접근성 있게 정확하게 좀 더 신뢰도가 갈 수 있도록 상담을 하면요, 어쩌면 놓칠 법한 학생도 다시금 앉혀서 시킬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듣는 게 무엇보다 너무 중요합니다 라는 말씀 오늘 꼭 드리고 싶습니다. 물론 내 욕심이 들어가서 특별한 명분이 반드시 따라줘야지만
고객도 학부모님도 그걸 인정했을 때 특강을 신청하고 또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낼 수 있거든요. 오늘 영상도 약한 동아줄 갖고 계속 우려내듯이 끊임없이 명분 없는 특강으로만 끌어당기기에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